인사를 드리러 왔어야 되는데요. 좀 일 때문에 이렇게 너무 늦게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도민 여러분들께서 성원해 주셔가지고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이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장관 본인의 업무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늘 도민 여러분 은혜 잊지 않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부 장관 하시면서 위에서 보실 때 이 지역의 SOC나 인프라 구축 관련해가지고 야 이 부분은 이래서 좀 안 됐구나라는 그렇게 인식들 있으셨던 거 있으신가요? 느끼신 거?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것보다는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수도권 중심으로 개발되어 왔기 때문에 이 지방의 어떤 어려움 또 지방의 어떤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현안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수준으로 밀리는 과정에서 우리 전라북도 지역도 더 어려워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중요하게는 결국 어떤 균형 발전에 대한 국가 전체적인 정책 아젠다가 바뀌어야만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 많이 있습니다. 경상도나 또 아니면 전남 충청도에 비해서도 조금 더 소외 낙후 지역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이쪽 지역 정치인들이 조금 잘못했었지 않나요? 그 정치인들 책임으로 이렇게 정치인들이 어쨌든 맨 선두에 있는 게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전라북도가 좀 더 낙후되었다라는 어떤 인식을 하게 된 어떤 근거, 배경 이런 거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뭐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특정 인물 이런 데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건 좀 과할 수도 있어서 그리고 지금 경상북도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어려워요. 실제 수도권으로만 몰리면서 지방이 다 모두가 피해자다 이런 생각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어쨌든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투표해왔고 또 이제 좀 더 나가서 얘기를 하면 실제 광역시가 없는 서울도 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전 충청권 하면 광역시가 있고 부울경 하면 또 광역시가 있고 그리고 경기 전남권 하면 광역시가 있으면서 그나마 어떤 수도권 집중에 대해서 그나마 뭔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데 비해서 강원도, 전라북도 이런 데는 좀 그런 점에서 약간 더 어려움을 겪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좀 처음에 그 5급 3특 기획할 때 저저번 대선에서 이재명 때 당시 캠프 차원에서 정의된 게 5급 3특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5급 3특으로 이렇게 최종 정리한 것도 이 전라북도가 이게 강소 메가시티, 단단한 그런 메가시티로 가는 게 좋겠다. 계속 호남권이라고 하는 큰 틀로 묶여 있는 게 결코 좋지 않다. 이런 판단했습니다. 5국 3특으로 정리하게 된 건데요. 좀 그런 점도 좀 시스템상으로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전 통합 아쉬우셨습니다. 아쉽죠. 지금 5국이 가는 것은 지금 국가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디요? 5국이 가는 것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3특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3특은 아니죠. 어떤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삼특이 조금 좀 지쳐진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좀 보면 근데 지역은 저희 삼특이는 저희 전북에 볼 때 네. 좀 지쳐지는 부분이 있는데 좀 추진력을 좀 해주기 위해서 좀뭐 국토부에서 노력하실 만한 좀 있으신지. 3특의 핵심이 어떤 건지 뭐 그런 네. 것들이 지금 네. 안 보이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전라북도권은 처음에 이름 지을 때 저희가 전라북도 새만금 이렇게 해서 3특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다 그럼 새만금 시켜야 되느냐 전라북도권이지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 그냥 전북권 이렇게 만든 건데 그러니까 근데 5급과 3특을 비교할 때 3특이 뒤처진다 이런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 않고 있고요. 왜냐하면 떡이 더 커요, 훨씬 5급이 이렇게 커 보이니까 커 보이겠지만 오히려 좀 전라북도가 요즘 질투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현대 투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북이 일단
대통령께서 요구하는 그 대기업에 대해서 지방 투자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또 대기업들이 그런 거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고 그 움직임에 대한 제 1번으로 해서 새만금 투자를 결정해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전라북도가 좀 더 약간 뭐랄까 특혜는 아니지만 좀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지켜서 진행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광역 그 뭐죠 대도시권 광역망도 이제 법이 통과되고 지금 초안을 잡고 있거든요. 지금 안을 잡아서 저희 국토부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놨는데 일단 기획처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도시권 광역 교통망 계획에 그 투자되는 예산을 현재 국토부는 그 전에 해왔던 지방에 투자해왔던 것을 무조건 2배를 올려라 해서 지금 국토부는 정리해놨거든요. 거기에 기초해서 이제 지방 그 대도시권 진행할 거고 전주권이 들어갔으니 이제 전주권에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고 그 안에 따른 이제 최종 예산 협상을 해서 이제 곧 발표를 하게 되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쉴 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 2020 올해가 6년이잖아요. 이 2020년이 왜 이렇게 제일 중요하냐면 이재명 정부의 집권에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이재명 정부의 활동이 시작되기도 하고 또 원래 작년 예산 편성도 전 정부에서 했던 걸 이어받아서 부분 개편해서 진행한 거지만 온전히 이재명 정부의 어떤 그 주관 하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색깔, 이 정부의 색깔이 드러나는 이제 시기이고 죄송합니다. 또 하나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균형 발전 사업의 핵심이 공공기관 2차 이전, 또 행정기관 2차 이전, 이게 이제 핵심적인 고리를 올 상반기에 정리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제5차 철도망 계획, 그 다음에 고속도로 계획, 그 다음에 국도 국지도 계획, 그 다음에 그 국토 균형 발전 계획, 그 다음에 물류, 항공, 이 소위 말하면 5개년 계획이 26년 상반기에 진행이 돼야 되고 그 다 초안을 다 국토부가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해서 모든 걸 국토부가 초안을 잡고 그게 이제 드러나야 사실 국가기관망 인프라가 어떻게 되어가느냐에 따라서 많은 게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5급 3특 문제에 대해서 5급이 먼저다라고 하는 건 너무 걱정이 많으신 거고 다만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해왔습니다. 메가시티 전략이라고 해서 그래서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시키기 위한 지방의 전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부울경, 뭐 호남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메가시티 전략을 수립했는데 그게 어떤 그 이해관계 때문에 잘 안 되고 진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원래는 대전 충청권이 가장 먼저 될 줄 알았는데 결국 여야 간의 이견이라든가 또 지역 간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안 됐거든요. 근데 광주 전남이 이제 선제적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으로부터 또 그 일이 결코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으로부터 강력한 인센티브를 줘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서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실제 5급 3특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을 안 해줬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그 이제 철도망 계획이니 고속도로 이런 인프라 계획이 발표되고 행정기관 공공기관도 이제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행정기관은 그 수도권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기관을 빼내는 건 아마 세종 거점으로 하게 될 거고 대통령께서 정부 부처 관련해서는 해수부위는 온전히 세종 이전 원칙을 한다라고 모습 박았기 때문에 저도 사실 그래서 해수 이전 문제 하고 나서 대통령께 농림부 어떻게 우리 전북으로 줄 수 없나 해가지고 사차체가 운도 떠보고 그랬거든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했을 때. 근데 뭐 들을 적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와중에 대통령이 이제
아마 대통령님께 굉장히 그런 얘기들이 많이 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칫 흔들릴 경우에는 원칙이 없이 굉장히 어떤 이전 투구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막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행정기관은 세정으로 그리고 속도감 있게 하자라는 게 현재 저희 국토부의 입장이고요. 또 이제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는 현재 뭐 상당히 많은 일단 검토는 300개 정도를 검토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규모가 큰 겁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구두상으로는 수도권 잔류 최소화가 아니라 수도권 잔류 제로하자 이렇게 이제 말은 했는데 현실적인 얘기 때문에 인천공항공사를 또 옮겨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서 진행하고 준비하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윤곽에 나오면 아마 5억 선택에 대한 밑그림이 정리가 되는 거고. 근데 지난번 제가 이 그 공공의 이전 또 행정의 이전 문제를 준비하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말 큰 결심하셔가지고 저는 역사적 결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어떤 노무현 대통령의 큰 업적이고 또 아주 중요한 어떤 한국의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저는 계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그 약점이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결국 공공기관을 이전하려고 했던 행정기관을 이전하려고 했던 주요 목적은 어떤 그 지방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방의 도시가 만들어지고 수도권 인구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미래의 어떤 그 신산업들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분산돼서 성립되는 이런 걸 꿈을 꿨는데 기관만 이전하는 꼴이 된 게 있고 또 성과는 그런 성과가 천천히 드러나고 있긴 하지만 다시 이제 그 역전 현상이 생기면서 수도권 집중률이 떨어지다가 다시 턴에서 올라가게 돼서 지금 50%를 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그 지방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으로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좀 앵커 기업이라든가 연구원 이런 심지어 대학까지 이런 것들이 검토돼서 좀 더 이렇게 전면화되는 곳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저는 현재 기금운용본부 그가 이전해서 지금 은행권들이 좀 들어와가지고 상당히 활력이 좀 붙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더 뭔가를 얹고 한다면 더 이제 어떤 이 완만한 성과가 아니라 좀 더 가파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의 속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대추검사. 새만금 속도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뭐 새만금에서 요구하는 건 다 들어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발표 또 하나 했지 않습니까? 그 새만금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대통령께서 그 지시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전라북도 도민들 희망고문 하지 마라. 막 거창하게 해놓고 그냥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10년 20년 세월이 흘러가게끔 하는 건 안 되겠다. 그 다음 명확한 계획을 수립해서 정확한 로드맵을 갖고 일을 진행하게끔 하라 이런 거고 땅이 다 된 다음에 그때 가서 이제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가능한 할 수 있는 것부터 빨리빨리 속도감 있게 하라라고 하는 게 전 두 가지가 전 핵심적인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얹어진 게 대기업들의 어떤 민간 투자를 지방에 활성화 시켜 달라라고 하는 것에 첫 번째로 한 게 이제 그 현대차 투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걸 볼 때 현재 MP를 새로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MP 수립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알리백 산단 이거 지금 법이 아직 통과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래서 국토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선제적으로 하겠다는 게 제 생각이어서 이번 그 새만금 그 스마트 도시 계획 같은 경우도 그 진행하라 이렇게 해서 지금 결정해버렸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가고 MP 새로 작성하고 또 일이 되어가는 거죠. 또 현대차 그 그룹에서 투자하기로 한 그 새만금 구조원 투자하기로 한 것도 사실 뭐 이렇게 쭉쭉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현실 가능한 걸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 인프라가 들어가야잖아요. 제가 일단 기본적인 인프라는 다 해결해 놨거든요. 뭐 새만금 고속도로는 어쨌든 뭐 작년 개통을 했고 그 다음에 새만금만 인수도 문제도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작년에 이제 그 정리해서 해놨고 그 다음에 공항도 일단 살려놨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현대차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그 총리 주관에서 본부처 협의가 진행하는 걸로 진행이 되지만 제 핵심적인 국토부 업무거든요, 사실. 그래서 국토부 차원에서는 제가 공무원들한테는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현대차가 요구하는 것이 다 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안 되는 게 있으면 안 되는 이유를 정확해서 보고해요. 그럼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거라면 전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게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새만금 전북 출신 장관이니까 새만금을 더 챙겨라 이런 어떤 좀 낮은 수준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이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해서 말로만 있고 실제로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지난 정부의 평가를 냉정히 하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걸 매우 구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진행을 해 나갈 건데 거기에 큰 틀에 아까 말했던 뭐 기관 이전 문제라든가 인프라 문제라든가 이런 게 저는 있지만 이제 구체적으로는 어떤 그 일이 진행될 때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새만금은 단순히 전라북도 지역에 있는 또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의 어떤 하나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지방 투자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숙제라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게 되면 2차, 3차, 4차가 다 흔들리게 될 거고 용인 반도체 문제, 지금 용인 반도체 문제도 저희 국토부 업무니까 용인 반도체 문제도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너무 많잖아요.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어떤 삼성이라는 기업이 막 공장 짓겠다 다 준비해놨다가 뜯어서 옮긴다는 게 실제 어떤 그 반도체 산업의 여러 가지 일정을 벌일 때 그 검토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산들이 있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균형 발전의 제 1번 타자다. 그렇다면 이 일이 잘 되는 게 저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전체적인 균형 발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느냐 마느냐의 기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현대차에서 지금 제가 계속 접촉을 성김 사장이나 그쪽 그룹 전략실하고 접촉을 계속 해왔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눈에는 그게 안 보이잖아요, 아직요. 그러니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에 대해서 저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실제 원칙은 새만금 현대차와 관련돼서 대부분의 업무가 국토부 업무라고 하고 타부처 협의 사항도 있고 제가 타부처 협의 사항 같은 경우에는 실무자들한테 협의를 1차 진행한 다음에 진행이 안 되면 바로 장관, 제가 농림부 장관도 지금 만나자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만나서 지금 수상태양광, 육상태양광 문제 논쟁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농림부 장관하고 대화를 직접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타부처 협의는 제가 직접 나서 하자고 또 우리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조건 다 하는 게 원칙이고 안 되는 건 별도로 보고해서 안 되는 일을 확인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는 역대 우리 새만금에서 벌어지는 그 많은 아픈 상처들 그걸 제가 여기서 국회의원 하면서 국토위원 4년 했거든요. 그 온몸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 삼성에서 그때 1조가 2조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초선한테 불렀거든요. 근데 끝까지 답을 안 했어요. 제가 한 시간 반을 붙잡아 놨거든요. 답을 해라. 잘 못하겠다 해라. 그게 아니고 상황이 어떻고 뭐 지난날의 추억도 떠오르고 뭐 막 알 수 없는 영어 써가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고통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우리에게. 그걸 제가 그 현장에서 국토위원으로서 보고 느끼고 아파해봤는데 그걸 도민들한테 절대로 그런 식으로 가지 않는다. 국토부가 책임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만금 교발청장은 지금 김의겸 전 청장 그 재선거 출마 이후 그 사직 이후에 3월 13일 이후에 지금 한 달 뭐 열흘 이상 지금 공석이고 네, 차장도 지금 100일 이상 공석이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늦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고요. 좋은 사람 고르고 있습니다. 고르고 또 고르고 있고요. 그 제가 만약에 국토부 장관 아니라면 좀 답답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국토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결정하면 돼요. 네.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는 청장 차장이 없는 그 어떤 긴 시간에는 내가 겸입니다 생각하고 일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마트 그 도시 이것도 다 차시시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 인가권이나 의사결정권은 국토부가 가지고 있고 청은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도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다만 좋은 사람을 고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인사를 어떻게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계신가요? 제가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구체적인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그 장관 입장에서도 진짜 믿을만한 사람이 청장, 차장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그 청장은 정무적 업무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차장은 완전 실무형이 들어가서 실제 도시 문제라든가 토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는 저는 기술직 공무원이 최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 있는 사람으로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이제 다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통령님 모시고 제가 사무총장 하면서 이제 당에서도 그때 이제 당시 뭐 재정 인사 사무총관 하면서 일을 했는데 대통령 인사처랑은 뭐냐면 빨리 가서 문제 되느니 천천히 해야 한다. 천천히 신중히 한다. 인사가 만사다 이런 말씀 우리가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많은 기관들이 아직 뭐 사장의 공석이다 이런 비판을 저희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국토부의 기관이 많기 때문에 지금 LH 사장 공석이지 인천공항공사 공석이지 도로공사 공석이지 지금 이제 겨우 부동산 원장 허브 사장 이제 임명장 주고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천히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런 거고 장관이 그걸 공백을 커버해야 된다. 사실 정신이 없어도 좀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셔서 네. 지방선거 얘기 좀 한번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디서 지방선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아니 제가 얼핏 듣기로는 주변 분들한테도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는 언급을 자제해라. 네. 자칫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내 의중이 네. 비춰질 수 있으니 그래라라는 제가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공무원이에요 이제 국회의원 겸직이긴 하지만 진짜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개소식도 그 우연히 전주에 일이 있어 왔다가 한 분은 갔어요. 근데 선거법 위반 가서 이제 특별한 일은 아무것도 얘기는 안 했죠 물론. 근데 그것도 좀 자제하라 해가지고 혹시 그것도 이제 뭐 이연령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아예 활동 안 할 생각이고요. 또 실제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지사 경선 관련해서는 마음속으로는 뭐 생각이 있으시지만 말하기 좀 그러시죠? 마음속도 별로 없어요. 잘 몰라요. 아니 이번에 장관이 안 되셨으면 도지사 또 후보군 중에 한 분이셨잖아요. 저는 그 제가 2월 27일 새만금 뭐죠 우리 전북 타운미팅 끝나고 우리 비서실장한테 야 3월 되면 좀 낫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좀 나을 거다. 그래서 그러면 좀 바빠서 못했던 거 좀 이렇게 좀 하자고 준비해놨다가 전쟁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국토부는 전쟁이 터지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업부는 조달하는 게 많잖아요. 조달해서 물론 기업들 쓰는 것도 많이 있지만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국토부예요. 사실 건설업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덩치도 크고 그래서 사실 뭐 전쟁 터지면서 그거 체크하고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전라북도 어떤 얘기는 듣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전라북도 정치 이번 지방선 관련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정보가 많이 떨어지고 저 얼마 전에 알았어요. 저희 도의원 지역구 하나 넣는다고 했거든 원래. 저는 그렇게 제가 경제특위하고도 할 때 그 인구 대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군산보다 조금 적습니다 저희들이. 근데 군산만 늘으라고 우리는 안 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보도 자체 얻었기 때문에 사실 장관 말씀 끊어주시면 네, 대통령 타운홀 미팅 때 그 자산운용기금 집적과 좀 언급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도에서는 좀 공제회 이전을 상당히 좀 기대가 붙어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도 좀 대상이 안 된다. 내부에서는 내부 반발도 큰데 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자산운용사에 대한 당시에는 원칙적 방향 문제를 얘기한 거고요. 어떤 자산운용사가 온다. 지금 현재 그 이전 문제에 대한 기관 이전 문제에 대한 많은 소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완벽하게 거짓말이고 한 번도 구체적으로 테이블에서 논의된 바가 없고 제가 총리한테는 우리 둘이 얘기하자 막판에 대통령 보기 전에 우리 둘이만 얘기하고 바로 대통령한테 들고 가자. 이렇지 않으면 현재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 지역별 갈등 구조 속에서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게 제 기본적인 판단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얘기했던 그건 방향 문제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장관의 어떤 뭐라고 할까 개인적인 그냥 제가 발표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문제 안 삼을까? 우리 지역은 좋아할 텐데 중앙 원래 문제 안 삼을까? 이 정도 가지고 뭐 어쩌겠어 하고 제가 어떤 얘기를 한 거였고 큰 원칙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기관 예를 들면 가정해서 300개다 가정했을 때 300개를 전국 시군구에 나눠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장수도 하나, 뭐 이렇게 뭐 진안도 하나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 이전해서 집적과 집중을 통한 효과가 날 수 있는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평가를 한 데 기초해서 막 어느 곳 같은 경우는 저쪽에 총구석에 처박혀 있으니까 실제 효과가 별로 없고 직원들도 안 가려고 그러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더라. 또 인프라도 약하고 특히 제가 이번 새만금 그 현대차 그 이전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핵심적으로 하는 건 교육입니다. 교육. 그러니까 이 새만금의 어떤 그 도시가 만들어지고 그런 어떤 산업단지가 만들어질 때 여기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좀 넓히면 정주 여건이 그렇죠. 그건 정주 여건의 핵심은 교통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주거 환경 교육이 들어가는데 교육을 우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애들 교육시키는 거에 취약하면 안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배치하고 그런 것들이 한편에 굴러가면서 이런 것들이 이전될 때 효과가 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런 집적과 집중을 통한 효과를 어떻게 볼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지방 이전기관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준비하는 문제라고 저희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전주는 지금 다행히 작년부터 갑자기 그런 성과가 가시화됐잖아요. 은행권 내려오고 그러면서 사실 예상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걸 예상했다면 상당히 능력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방향을 얘기한 거고 구체적인 그런 기관 이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은 이제 그 준비해서 해야 된다. 일단 행정기관을 먼저 발표할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행정기관은 장소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장소가 정해져 있는데 있고 문제는 오는 걸 결정하는 게 법을 바꿔야 할 것도 있지만 오면 근무할 곳이 당장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먼저 서두를 거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건 약간 그렇게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1차 이전 때랑 다른 이재명 정부의 그 공공기관 이전의 특징 방금 말씀하신 정주 여건이나 교육 이런 걸로 보면 될까요? 아니 그건 이미 핵심적인 차별점. 저는 그건 좀 다른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 당시에도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혁신도시 전주 혁신도시 만들었다 그러면 전주 완주 이렇게 섞어서 만든 거 아닙니까? 혁신도시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을 했던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장점 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를 들면 원주 같은 경우 제 성공한 사례로 원주 아닙니까? 의료 그 단지로 성공을 했고 또 그게 어떤 수도권과 원주와 강원도를 이어가는 역할도 하고 교통이 거기에 잘 받침이 되었고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제가 특별한 지역을 거론해 그렇지만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저쪽 너무 외진데에 있으면서 문제가 생기더라. 또 수도가 너무 가까우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너무 가까우니까 안 살아. 주말에 다 올라가 버리고 그러니까 주말에 사실상 그 도시가 공동화 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인프라가 발전하지 않는다.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해서 준비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거고요. 제가 그 이번 현대차 투자와 관련해서
교육, 그다음에 정부 여건, 뭐 그런 것들, 교통 인프라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런 거에 대한 밑그림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현재 있지 않으면 어떤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들어가서 진행할 때에는 진행이 되지만 그 의지가 약해지면 다시 조용히 용두삼미처럼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고민이다라는 거죠. 현대차 투자 관련해서는 지금 진척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갔어요? 5월 뭐 초중순 지원계획 발표한다 그랬었는데 할까요? 오늘 초중순에 발표한다는 건 좀 약간 빠를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기관 공공은 이전 문제 준비하죠. 그 다음에 철도, 막 고속도로, 국도, 국지도, 물류, 항공 이 계획을 다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부동산 문제가 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그 일몰 그 처리하면서 좀 좋아졌다가 다시 요즘 시끄럽잖아요. 부동산 대책 세워야 되고 이런 거 하다 보면 제가 볼 때 그 이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막 시기에 너무 얽매일 필요 없고, 아까 그 원칙과 방향 그리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다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안 문제도 많이 있거든요. 거기 연동되는 법안 문제. 지금 현대차 위법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넘버링에서 계속 체크하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아주 지역적인 문제 하나 올리겠습니다. 지금 그 전북도하고 그 부산하고 청주 공항 간의 버스 연결하는 문제를 지금 국토부에서 결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좀 챙겨주셔서 그 문제도 좀 한번 챙기시면 밑에서 알아서 좀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버스 회사 간 그쪽에서는 이제 거부를 하니까 국토부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조정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를 2월달에 하고는 3월달에 한다고 했다 안 하고 4월달 넘어가고, 근데 지금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데 장관님께서 챙기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아니 제가 근데 한 말씀도 드리면, 마지막 예, 한번 하시죠. 아니 제가 그 이제 장관이 되고 원래는 그래도 시간 내서 자주 와서 인사,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그게 도리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활동 반경이, 저는 전주 갑 지역구 국회의원인데도 거의 우리 시도의원들도 얼굴 보기 힘든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우리 그 도민들께서 좀 그 문제에 대한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또 현대차 그 논의가 진행될 때는 말을 이게 되니까 된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말도 조심스럽고 그래서 이 말실수하면 또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그런 게 막 겹치면서 사실 원래 그 작년도에 국감 끝나고 그거 한번 와보자, 연말에 한번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다가 그러면 이제 한 3월 정도에는 가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다가 전쟁 터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자주 인사를 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다음부터는 혹시라도 시간이 되면 미리 막 장관이라는 게 그냥 움직이기가 참 깜깜하거든요 사실. 그렇지만 좀 저하고 또 여기 기자실은 좀 편하게 오시면 편하게 와서 가능하면 자주 더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말씀 올리고요. 사실 국토부 장관이 어느 정도 일을 얼마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9개월이 넘었는데요. 사실 아직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또 예산 당국하고 늘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고려할 것도 많이 있지만 진짜 우리 전북 도민들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겪어온 많은 소외감들, 그런 아픔들 저도 너무 많이 잘 알고 있고, 또 대통령께서도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특히 전라북도 애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 옆에서 느끼고 피부로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도민들께서 너무 큰 기대보다는 꼭 지켜봐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성원해 주신다면 어떤 제가 장관으로서 해야 될 그 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꼭 다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